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제1절 지적 총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에서 OX 문제가 있는데 빠르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딱 보시면 1번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요 지번 부여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이겁니다. 맞죠? 그런 지번 부여 지역 하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리동은 항상 어떤 동이 돼야 돼요? 행정동이 아닌 무엇이 돼야 된다? 법정동이 된다. 더 법정동 단위로 해서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은 X, 행정동이 아니라 보다 법정동.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역시 지번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번은 이제 우리가 1, 2, 3 이런 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그랬죠. 번호니까 아라비아 숫자 쓰는데,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써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도 틀린 지문이죠. 왜 틀렸냐?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숫자 앞에 산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요 필지가 만약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산자를 쓰는 것이지,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산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임야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도 등록이 되거든요. 됐죠? 2번도 X. 3번도 역시 분할에 대한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인데, 자, 1이 있고 이거를 두 필지로 분할하면 여기가 1이고 얘가 얼마가 돼요? 1에 1이 되겠죠.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다시 몇 필지로?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적소관청이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한다?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에 1이 되는 거예요. 신청이라고 하면 X. 3번은 X. 그 다음 4번. 자, 4번은 합병이죠. 자,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으면 이걸 합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에 얼마? 3이더라. 1에 1이더라 이겁니다. 왜 1에 1이 되는 거예요? 합병 전 지번 중 가장 선순위의 지번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더라. 네 필지가 있으면 이것이 합병이 되면 본번반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4번을 왜 틀렸냐면,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토지 소유자가 요 2의 1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관청이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 5번 지번의 마지막 문제네요. 지번의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번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분할. 어떤 이제 수강생들은요, 지번 부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지번 부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결번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확실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일단 결번의 개념을 모르는 거고요. 확실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그 자체만 공부를 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를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연결시켜서 무엇도 함께 결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까지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는 관련이 있으면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게 되면 양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5번은 왜 틀렸냐면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6번. 6번은 이제 지목이죠. 지목과 관련된 문제인데 작년에도 이 지문이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양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육상에 있어야 된다. 이거. 왜 육상에 있어야 돼요? 왜 해상에 있으면 안 돼? 해상은 등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양어장은 육상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번도 X. 그 다음 7번은 경계 문제죠. 7번은 경계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 해매를 접했을 때는 어디예요? 최대 만조위. 절토부는 어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있을 때는 무엇이다? 하단. 제방을 쌓았다. 토지에 편입이 되면 바깥쪽 어깨. 7번은 해면에 접했을 때는 평균의 수면이 아니라 뭐가 돼? 평균의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표현돼서 역시 7번도 X. 8번도요. 절토부는 어디가 돼? 이렇게 흙을 깎는 걸 절토라고 하죠. 절토부는 무엇이 된다? 상단. 하단이 아니라 무엇? 상단 이렇게 표현돼서 8번도 X. 그 다음 9번. 자, 9번은 이제 무엇에 대한 거냐면은 면적에 대한 것이다 이겁니다. 면적. 분할 토지의 면적은 분할 전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결정을 하며 등록 전환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등록 전환이 돼서 토지대장에 등록될 면적은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등록 전환될 무엇이다? 면적이다.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토지동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요. 일단은 등록 전환의 경우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를 이렇게 옮겨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측량을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새롭게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전환에서의 면적은요. 새로이 측정을 해야 돼요. 새로이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새로이 측정된 것이 등록 전환될 면적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지문이 나오면 안 되냐면은 이러한 지문이 등장을 하면 안 돼요.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적도의 축척으로 환산해서 등록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환산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 전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면적과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이러한 지문이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이건 틀린 지문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 전환할 때는 새로이 측정을 해서 등록을 합니다. 새로이 측정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것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마지막에 10번. 자, 10번도 면적이죠. 자, 축척이 지금 얼마야? 1200분의 1이죠. 1200분의 1 지역에서는 1 미만일 때 얼마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한다? 1로 등록하자 이겁니다.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하는 것은 600분의 1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지만 1200분의 1일 경우에는요. 1 미만일 때는 얼마로 등록을 해야 된다? 1 미만일 때는 1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에 10번도 틀린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1번부터 10번 모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에 제 1절 총설에 대한 것은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 속에 책에 가지고 우리 출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 몇 문제 안 되니까 간략하게 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364페이지. 자, 1번 보시면 출제 예상 문제 1번.
자, 1번 한번 보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하여 그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 표시의 이동 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는 2번 틀렸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7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직권으로 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을 무엇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위한 무엇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을 하자 이겁니다. 누가 수립을 해요? 직권이니까 누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계획을 무엇을 한다? 수립을 하는데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이용이 아니라 뭐야? 이동이죠. 지적에서는 토지 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다 이겁니다. 자 3번은 이제 지목을 설정할 때는 1필 1목의 원칙도 있고 주지목 추중의 원칙, 뭐 일시변경, 불변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적용하여 지목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맞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5번 절토 볼 때는 상단 이렇게 되는 거죠. 절토 볼 때는 상단. 그 다음 2번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자 어떤 필지를 임야대 정하고 임야도에 등록될 때는 숫자 앞에 임자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라?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북서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남동쪽으로 끝나는 거잖아.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끝나요? 남동쪽으로 부여한다 이겁니다. 남동에서 북서로 가는 게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자 아까 저기서 설명했던데요.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4가 있으면 이 네 필지를 하나 둘 셋 네 필지를 합치면 얼마로 하자? 1에 1로 하자. 가장 무엇으로?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그 본번 중에 가장 무엇?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순위 지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맞네요. 등록 전환일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림을 그려서 항상 공부하시라 그랬죠. 1번, 2번, 3번, 100번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등록 전환이 되면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4번 정답. 자, 5번.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결번대장에다가 그 사유를 적고 결번을 적고 그 사유를 적어서 영구히 보존하는 겁니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뭐다? 결번대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맞는 질문은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2번.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지목은 바꿀 수 없다. 3번. 물이 고였다. 그럼 뭐예요? 유지죠. 물이 고였다. 유지. 4번이 틀렸습니다. 왜 4번이 틀렸냐면은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의 지목은 무엇이다? 인공적인 수로 뚝의 지목은 국어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택지조성공사, 거기가 중요하죠.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이다? 대가 되더라. 정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자, 면적과 관련된 문제인데 면적 세부 측량을 할 때는 그 지문에도 써 있듯이요. 세부 측량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필지마다 뭐를 측정하자?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번 틀렸죠? 그걸 합병일 때는 측량해 안 해? 지문 잘 읽어보세요. 합병일 때 측량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면적 측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지문에서 합병이 들어가서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이겁니다. 자, 4번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도 역시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경계 문제네. 경계 문제. 자, 저기서 앞에서 그렸던 거 해면을 접하면 무엇이다? 최대 만조위. 절토부일 때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 제방을 쌓게 되면은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 있을 때는 하단. 자, 제방이죠? 제방이 토지에 편입되면 바깥쪽 뭐가 돼? 바깥쪽 어깨 부분이 경계가 되는데 안쪽 하단 여기가 경계된다 X.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 5문제 정도 각각 한 문제씩 있는데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문제 자체를.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설에서 4문제에서 한 많게는 6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만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비중이 상당히 크니까 체크해서 다시 한번 앞에 OX하고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뒤에 출제 예상 문제 보시고 이론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넣어놨죠? 그렇게 해서 공부하실 때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꼭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번째 장이죠. 지적 공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